새롭게 바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것만 보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데요. 전국의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도 어렵지 않도록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드릴 아나운서 정민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중 지난 시간에 안내드리지 못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일상생활 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료의 정정, 그 밖에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학급자치회 주간생태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자율자치활동 시간에 운영했는데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봉사활동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5학년부터 6학년은 봉사활동 영역으로 별도 실시해야 하지만 1학년부터 4학년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의 성격과 취지에 적합한 봉사활동 실적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자치활동과 연계해 학급 자치활동을 3시간 운영하면서 학급회의를 2시간 실시하고 생태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1시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체 3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활동에 입력하지만 봉사활동 실적은 실제 봉사활동을 실시한 1시간만 연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또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실적에 기재할 때는 영역별 누가 기록 시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봉사활동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입력된 내용은 봉사활동 실적관리 탭으로 자동 연동돼서 괄호 안에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명이 기재되고 이후 활동 내용이 누가되어 기록됩니다. 5학년부터 6학년은 교육정보 시스템의 봉사활동 실적관리에서 조회 후 기록합니다. 1학년에서 4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봉사활동 영역이 없는데 학생 개인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실적은 누가 어떻게 기재하나요? 네, 1학년부터 4학년의 봉사활동 실적은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는데요. 입력할 때는 5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의 봉사활동의 입력과 동일하게 교육정보 시스템의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관리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은 그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하는데요. 활동 내용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실시한 진로 연계 교육 또한 해당 활동의 특기사항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활동 상황을 알아볼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 활동 상황을 보았습니다. 통합학급에서 학습하는 학생에게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상생활 활동 상황은 특수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재학생 중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이 초등학교 수준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데요. 이 중 기본교육과정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 운영하며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상생활 활동 상황 영역이 편성됩니다. 따라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통합학급에서는 일상생활 활동 상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순회교육 대상으로 일상생활 활동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 무엇을 기재해 주어야 하나요? 일상생활 활동 상황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이수한 일상생활 활동 영역에 대해 해당 영역별 담당 교사가 평가하고 평소에 활동 상황을 누가하여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의 문장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순회교육, 장기결석 등에 의해
각 영역의 이수 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주된 사유와 활동 내용이 없음을 특기사항에 입력하고요. 순회교육으로 이수 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순회교육 등에서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해서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알아볼게요. 학교 자율 시간을 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자율 시간 동안 학습한 내용은 어느 항목에 기재할 수 있나요? 학교 자율 시간 동안 학습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훈령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에 교과가 교과목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는 학교 자율시간 과목이나 학교 자율시간 활동을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기재합니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니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변화가 많던데요.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개정된 훈령을 반영함에 따라 평가 부분의 변화가 많은데요. 먼저 평가의 목표와 방침에 대한 내용을 명확화했고요. 또 기존의 주요 용어 정의를 훈령의 해설로 이동하고 기존 평가 목표 및 방침에 있던 평가 운영 유의사항 관련 내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평가 운영 내 용어 및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의미를 명확화하고 2022 개정교육 과정을 반영하여 학교 자율시간 과목 및 활동의 기재 근거를 마련했고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일상생활 활동상황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일형 당뇨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혈당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시험 중 전자기기 착용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형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의료지원 기기와 전자기기 반입을 교사 확인을 거쳐 허용하고요. 필요시 시험 중 인슐린 주사 및 당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과 자료의 정정을 알아볼게요. 먼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기재 내용을 명확화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 학생의 행동 특성에 관한 누가 기록을 참고해서 학생의 성장 정도, 특기사항, 발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기했는데요.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 특성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하는 등 큰 흐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럼 자료의 정정에 대한 질문도 들어볼까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점검했는데 두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전체가 동일합니다. 정정할 수 있나요? 네,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령과 지침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의 과실로 인해 잘못 기재되었지만 서술형 항목의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정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육활동과 성취를 정당하게 기재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경우에는 증빙 자료의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동일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뒤바뀐 경우와 세 번째는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정정 필요시 1차적으로 해당 학년도의 항목별 입력 주체가 정정 내용을 작성한 다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작성된 정정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 기재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학년도에 입력 주체가 전근을 갔다면 가급적 공문을 통해
정정 내용에 대한 초안을 송부받아 처리해야 하고요. 퇴직, 사망,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서 해당 학년도의 입력 주체가 정정 내용에 대한 초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정 내용을 결정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또 바뀌었나요? 이 밖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매매하는 등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 평가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훈령에 담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국가평가관리센터 및 시도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선생님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 훈령 및 기재요령 주요 개정 사항 등 도움되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